요즘 무섭게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30년 전의 설탕이나 지금 설탕이나 똑같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 또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쌀이나 빵, 계란, 사과 등 생필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돈, 즉 화폐를 받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서서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노동의 대가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직장에서 화폐 대신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9.99%의 사람은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인수받는 즉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폐도 잘 생각해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화폐의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금융지식의 무지로 인해 한국에서만 전세가 활기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장 체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 통장의 돈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건데, 이건 마치 좀벌레가 장롱에 있는 내 옷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인식할 때쯤이면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나이를 먹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어째서 부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까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초 내로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금융지식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2000년도입니다. 이 당시에 A는 시간당 2,100원의 커피숍 알바를 하여 하루에 8시간 총 16,800원을 벌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서 11만 7,600원을 벌었지만 친구 B가 급한 사정으로 일주일 알바비 11만 7,600원을 전액 빌렸습니다. 이 B라는 친구는 그 뒤로 연락이 잘 안되더니 군대를 가버렸고 24년이 지난 2024년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B는 과거의 일을 사과하며 11만 7,600원을 갚았습니다. 지금 시급으로 계산해본다면 일주일간 총 56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을 전부 빌려줬으니 현 시세대로 55만원 이상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자를 받아내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할 돈이 실질적으로 4분의 1 토막이 나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고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24년 전엔 56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요즘은 12시간만 일해도 되니까요. 부자들이 왜 그렇게 빚을 계속 내면서 자산을 끊임없이 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가치는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떨어질 테니까요. 부자와 서민의 차이는 정말 단순하게도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부자들은 화폐를 절대 믿지 않고 가짜 돈으로 생각하며 좋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자산을 끊임없이 삽니다. 이와 정반대로 서민은 화폐가 진짜 돈이라고 믿고 통장 안의 현금을 더욱 중시하며 빚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안전하게 통장에 있는 원금을 보존하려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계산해 보았을 때 오늘 1억의 가치는 내년엔 9,800만 원이 되고 2년 뒤에는 더욱 줄어들겠죠. 그러나 일반인은 실제로 수억 원 이상의 엄청난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맡긴 뒤 2년 또는 4년 뒤에 보이지 않게 줄어든 돈의 가치는 생각을 못하고 돌려받을 때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안심합니다. 3억의 전세금이면 매년 600만 원 이상의 돈이 사라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3억을 빌려주고 2억 9천만 원만 돌려받는다면 그 사람을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나 2년 뒤에 3억의 숫자만 보존된 실제로 2억 9천의 가치를 돌려받는 거에는 안심을 합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자는 돈을 빌린 자와 자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부자들은 보통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순자산의 극히 일부만 유동적으로 보유합니다.